안녕하세요. 이시케이 교육 일본어 강사 송예슬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 이문화 특강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일본에 가서 겪을 수 있는 현지 교통, 식문화, 결제 이런 것들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. 이런 거에 더해서 일본 가기 전후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10차시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여러 가지 정보에 더해서 제가 일본을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팁들 담아냈으니까요.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는 목적이 뭐가 됐든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1강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우선 여러분 일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? 시부야 크로스워크? 화려한 거, 거리? 네온 사인 간판? 이런 게 떠오르실 수 있고요. 반면에 기모노, 절, 사원 이렇게 좀 전통적인 것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가 빛나는 일본인데요. 최신 기술은 최신 기술대로 발전을 했고요. 또 전통적인 가치는 그 가치대로 지키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나라 일본에 대해서요. 저와 함께 오늘 지리, 국기, 인구, 언어, 종교, 전통, 의상, 연호, 화폐, 물가까지 가볍게 개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준비 운동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지리입니다. 여러분들 일본 어디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에 대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이죠. 그래서 일본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약 7,000개에 달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입니다. 그리고 또 자세히 한번 보시면 4개의 큰 섬, 그리고 주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4개의 큰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보시면 가운데에 혼슈, 그리고 큐슈, 시코쿠, 홋카이도 이렇게 4개의 큰 섬 플러스 주변 섬 7,000개에 달하는 군도 국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. 자,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방이 있잖아요. 경기도, 전라도, 경상도, 충청도 등등 여러 개 지방이 있듯이 일본에도 지방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홋카이도, 시코쿠, 큐슈가 있고요. 혼슈가 굉장히 큽니다. 굉장히 크죠, 딱 봐도. 그래서 이 혼슈가 5개로 또 쪼개져요. 보시면 토쿠, 간토, 추부, 간사이. 간사이는 킨키 지방이라고도 합니다. 간사이 그리고 추고쿠 이렇게 5개로 쪼개져서 총 8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본의 행정구역의 기본 단위는 도도부현입니다. 총 47개의 행정구역이 있고요. 도쿄, 수도의 도쿄도, 그리고 홋카이도, 그리고 오사카부, 교토부가 있고 밑에 43개의 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47개의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의 정치, 경제,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.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기이죠. 일장기입니다. 일본어로 히노마루라고 하고요. 가운데에 있는 저 빨간색 원이 태양을 상징하죠. 그 일본 한자 보시면 이게 날일자잖아요. 태양을 의미해서 태양. 쉽죠? 자, 그리고 인구, 언어, 종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구는 약 1억 2,300만 명이고요. 언어는 일본어를 기본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종교 같은 경우에는요, 딱히 국교는 없어요.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고요. 그중에서 가장 일본인의 삶에 녹아든 게 바로 이 신도. 입니다. 신도는 일본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이고요. 조상을 좀 숭배한다, 조상을 섬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셨으면 아시겠고 또 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요렇게 생긴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. 저 사원이 바로 신도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고요. 저 사원에 신들, 조상신들이 산다라고 여기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보시면 그 주인공들, 캐릭터들이 막 여기 신사 가서 소원 미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까요?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절하는 방법은요. 일단 절을 이렇게 2번 하고요. 허리 숙여서 절 2번 하고 박수 2번을 크게 치고 한 번 더 고개 숙여 절합니다. 이렇게 절하는 거 많이 보셨죠?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크게 침으로써 잡기도 좁고 신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. 신사 같은 경우는, 신도 같은 경우는 일본인의 삶 속에 정말 밀접하게 있는 게 일단 태어날 때부터 신사를 가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일본은 이렇게 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교가 삶 속에 녹아져 있다.
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전통 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쿠를 일본 옷이라고 하는데요. 이 와자가 일본을 의미하는 한자예요. 그래서 일식 하면은 와쇼쿠라고도 하고요. 후쿠는 이제 옷을 의미하니까 와후쿠면 일본 옷을 의미하겠죠. 대표적으로 기모노가 있고요.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 허리에 화려한 띠가 있어요. 이 띠를 오비라고 하는데요. 이 오비를 둘러입는 형식의 원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결혼식이라든지 성인식 좀 특별한 날에 일상적이진 않죠.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기모노가 무겁고요. 그리고 비싸기도 엄청 비쌉니다. 그리고 입는 방법도 굉장히 좀 복잡하달까요? 그래요. 그래서 좀 이 기모노가 가볍게 개량된 게 유카타인데요. 이 유카타는 원래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유자가 목욕할 욕자예요. 즉 목욕하고 나서 좀 입는 가벼운 옷이었는데 의미가 굉장히 확장이 되어서 축제, 맛들이라든지 불꽃놀이, 하나비다이카이 이런 데서 입는 옷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. 봄, 여름에 편하게 입는 기모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카타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시면은 대여하는 렌트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화려한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거 고르시고 이런 머리 장식이라든지 이런 거, 오비 이런 거 선택 잘 하시면요. 일본 가서 인생샷 건드실 수 있겠죠? 자, 그리고 연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은 연호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인데요. 이 부분이 조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아프고 이게 몇 년도를 의미하는 거야 싶어요. 그래서 알아두시면 일본 생활하실 때는 편하실 겁니다. 자, 일단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연호는요. 일본의 최고 권력자의 통치 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연호가 정해졌고요.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천황의 그 즉위 기간에 따라서 연호를 정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. 쇼와 시대, 헤이세이, 그리고 레이와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레이와 시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죠. 그래서 2019년은 레이와 1년.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. 이 연호가 생각보다 방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접하는 미디어, 매체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레이와 몇 년 이라고 하면은 몇 년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훨씬 더 일본의 그런 언어라든지 문화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. 익숙하시죠? 한자로는 저렇게,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지폐는 세 종류, 1000엔, 5000엔, 10,000엔이 있고요. 동전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일본은요, 현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. 카드 결제도 물론 되긴 되는데요. 그 일본의 여러 가지 특성상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정말 많이 해요. 그래서 현금 결제 하다 보면 동전 종류가 많은 만큼 정말 많은 동전들이 쌓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일본 갔을 때 꼭 동전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동전 지갑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장지갑, 반지갑, 머니클립 이런 거는 글쎄요, 동전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. 그래서 따로 꼭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옛날에는요, 한 10년, 15년, 20년 전에는 일본이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는 글쎄요, 한국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일본이 더 싼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데요, 아직까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월세가 우리나라보단 조금 더 비싸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. 근데 얘도 좀 비싸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자, 이렇게 1강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주제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. 1강이다 보니까는 가볍게 일본에 대해서 개괄했다, 훑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준비 운동 했으니까 우리 2강부터는 일본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. 그럼 2강에서 뵙겠습니다. 미나상, 자, 마타네.